안녕하세요, 장경영입니다. 헬로우 퇴직연금이 코로나19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DC 가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자들이 코로나19 같은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2월 29일자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2000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증시 조정이 3에서 6개월 정도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다른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향후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U자형, L자형, V자형 같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코로나19로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전망이 맞는지 그런 거를 따져보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같은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DC 가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자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코로나19처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황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19로 DC 가입자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2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9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펀드인데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 펀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초에 자산운용사 대표 10명에게 올해 투자할 만한 펀드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1위를 차지했던 펀드였습니다. 이 펀드의 기준 가격이 코로나19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역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1개월과 3개월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펀드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성이 낮은 편이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펀드로 꼽히거든요. 시장이 급락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하락을 했을까요? 이거는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2월 28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전고점이 올해 1월 22일 2267이었고 2월 28일 종가가 1987이었으니까 12.36%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 환자의 확진 일자는 1월 20일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번처럼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한 해는 매우 많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하락률이 50% 넘었던 해가 4년, 그리고 30% 넘게 떨어진 해도 역시 4년, 그리고 20% 이상 하락한 해가 7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중에 절반인 15년은 하락률이 20%가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5년 중에 12년은 하락률이 10%가 넘었습니다. 다만 30년 중 최근 10년간은 하락률이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사람들이 좀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위기 때마다 수익률은 다시 회복됐는데요. 문제는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3에서 6개월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DC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DC 가입자들 중 상당수는 아마도 특별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DC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두신 분이라면 관심이 없으셔도 되죠. 원리금이 보장이 되니까. 하지만 펀드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주식시장이 급락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자신의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피델리티 펀드처럼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로우 퇴직연금 10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처분 효과가 이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실을 본 상황에서는 매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다고 처분 효과만 생각해서 손실이 난 펀드를 과감하게 환매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일반 펀드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퇴직 시점 또는 그 이후까지도 비교적 장기간 투자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단기적인 증시 변동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형 펀드 이 두 펀드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신문입니다. 경제신문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위기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어떤 회복 과정이 벌어질지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위기 국면이 6개월 이상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위험 자산인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줄이시고 안전 자산인 채권형 펀드의 비중은 높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의 DC 적립금 중에서 70%를 주식형 펀드에 30%를 채권형 펀드에 넣어 두셨다면 그 비중을 반대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위기 국면이 우려했던 것보다 단기간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현재의 투자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투자 비중이 그동안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올렸다.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이번 시간은 코로나19 특별편이니까 지금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자뿐 아니라 일반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전 2008년에는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 하락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10년 전, 그러니까 외환 위기 때죠. 그때도 하락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샤프슈터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투자 전문가 박문환 씨의 저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년에 한두 차례 하늘문이 열린다.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2008년 하늘문이 열렸을 때 투자자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대 인류학과 김수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2008년 8월부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1300까지 내려앉았고 A씨는 자신에게 점점 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여겼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현금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지니까요. A씨는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씨가 선택한 종목은 건설주인데요. 땡땡산업이었습니다. 2008년 8월부터 땡땡산업을 3만원대 중반부터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최고가가 10만원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충분히 싸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A씨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많이 빠져봤자 120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에서 특별한 위기도 없이 1300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시점에서 사 모아서 기다리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판단한 A씨는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원래 투자금만큼 동일한 액수를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2008년 9월 15일 150년 역사의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합니다. 그리고 부실금융의 폭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코스피 지수도 곤두박질 칩니다. 땡땡산업 주가는 40% 급락합니다. 결국 A씨는 원래 투자금 그리고 신용대출 받은 투자금 합쳐서 총 80%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신용대출을 해줬던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문자가 옵니다. 주가가 빠져서 돈이 부족하니까 원금을 더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만약에 돈을 더 넣지 않으시면 증권사가 강제로 땡땡산업 주식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A씨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몽땅 팔았고 통장에는 500만 원만 남습니다. A씨는 다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다 팔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땡땡산업 주가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8만 원대가 됩니다. A씨는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이 예측했던 대로 주가가 흘러갔으니까요. A씨 사례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10년에 한두 차례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A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